하겠습니다. 날씨가 장난이 아니죠. 지난 시간 오리엔테이션하고 2차 시에 간단하게 연립방정식을 어떻게 풀이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잠시 종합해 보겠습니다. 우리 에셜론 폼이라는 걸 배웠죠. 그죠? 연립방정식이 주어지면 그 연립방정식의 오규멘티드 매트릭스, 계수 행렬하고 상수항을 붙여서 만든 오규멘티드 매트릭스를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각 행렬의 행에 대해서 세 가지 연산을 했었죠. 가능한 게 한 행에 다시 두 행을 교환한다, 한 행에 영한인 상수배한다, 한 행에 영한인 상수배해서 다른 행에 더해준다. 그 세 가지 행위를 해서 연립방정식을 동치로 계속 유지해서 간단한 형태로 고쳐서 해를 구하겠다. 그 간단한 형태라는 것을 우리 에셜론 폼, 로우 에셜론 폼, 로우 오퍼레이션을 했다라고 해서 로우 에셜론 폼이라고 했는데, 걔는 모두 영인 행은 제일 밑으로 보내고, 두 번째 각각의 행에서 영한인 첫 번째 원소, 그 원소를 보통 리딩 엔트리라고 하는데 그것을 다른 책에서는 리딩 원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걔네들은 연이은 행에서 리딩 엔트리들은 아랫게 오른쪽에 놓인다. 그렇죠? 그 말 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리딩 원 아래는 다 0이란 뜻이에요. 리딩 엔트리 아래는 다 0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조건을 만족시켜주면 걔를 로우 에셜론 폼이라고 하는데, 걔를 더 간략히 해주면 리듀스드 로우 에셜론 폼 RREF라고 해서 리딩 원을 만들고 리딩 엔트리를 리딩 원으로 바꿔주고 그 위에도 다 0을 만들어주는 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요런 형태가 RREF였다. 그랬죠? 그때 요런 리딩 원을 포함하고 있는 컬럼을 피봇 컬럼이라는 용어를 쓴다라는 이야기까지 했고, 이렇게 고쳤으면 요것에 해당하는 연립방정식으로부터 요 리딩 원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베이직 베리어블이라고 했고, 리딩 원이 아닌 변수들은 프리 베리어블이라고 해서 리딩 베리어블을 프리 베리어블로 풀어준다. 그래서 복습으로 마지막 예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가우스 조단 소거법이라는 말은 RREF로 고쳐서 해결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립방정식이 주어지면 이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오규멘티드 매트릭스를 이렇게 만들고, 이 오규멘티드 매트릭스의 첫 번째 컬럼을 보고 제일 위에가 일반적으로 1이 되게끔 만들자. 그렇죠? 그런 방법은 유일하진 않다. 하여간 1을 만들고 그 1을 가지고 그 밑에 0을 만든다. 그 밑에 0을 만들 때 무슨 일을 하냐면 1행에 적당히 상습해서 2행에 더해주든지 3행에 더해주든지 4행에 더해줘서 0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한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 1행하고 1열을 지워버린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했던 과정을 계속 반복해 간다. 그럴 때 여기 전부 0인 컬럼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요거까지 지워버리고 다시 요 사이즈에서 지금과 같은 일을 또 수행한다. 그러면 요 사이즈 작은 행렬에서 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2행에 전부 다 곱해주면 1이 되겠다. 그 1을 만들고 그 밑에 또 0을 만들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여기 6이 됐으면 요것까지 다시 요게 전부 0인 행이 생겼으니까 얘를 자리 바꾸면서 제일 밑으로 보내주고 여기 6자리를 1로 바꿔서 1, 3분의 1. 그래서
요게 REF죠. 리딩 원 위에는 아직 0 아닌 원소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리딩 원 위에 있는 것까지 다 0을 만들자 라고 하면 요런 식의 RREF가 생기는 거지. 그렇죠? 요 RREF를 가지고 뭐야? 왜 이래? 내가 지금 연필을 잡아야 되는구나. 요 지금 내가 마크한 요 자리가 리딩 원 자리고, 요 자리의 변수들을 베이직 베리어블이라고 하고, 요 자리의 변수를 프리 베리어블이라고 하는데, 요 자리가 x2고 여기가 x4고 여기가 x5에 해당하니까 이제 리딩 베리어블들을 프리 베리어블로 풀어준다. 그래서 요 마지막 RREF에 해당하는 연립방정식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는 프리 베리어블을 각각 임의의 실수 R, S, T라고 놓고, 요 X1, X3, X6를 R, S, T에 대해서 풀어주면 요런 해집합이 생긴다. 이때 R하고 S하고 T는 임의의 실수다. 그래서 해가 무한히 많다.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풀이한다. 이게 완벽한 연립방정식의 풀이법으로서 끝난 거예요. 얘가 아주 자유롭게 이런 연산을 해서 RREF로 바꾸는 과정은 앞으로도 다른 응용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익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우리 요런 것을 솔루션 셋이라 그래요. 해집합. 이 해집합의 기하학적 의미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어떤 형식으로 설명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다른 이론을 전개할 때 사용할 것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전개하기 위해서 우리 벡터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벡터 이퀘이션이라는 것부터 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벡터란 말 들어봤나요? 벡터가 뭐죠? 네? 들어봤다고 했잖아. 뭐야? 다시 들리게. 그건 수학자가 하는 소리인데. 여러분들은 수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들었다라는 벡터는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벡터 공간의 엔트리로서 벡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물리에서 벡터, 스칼라 이런 말을 듣잖아. 그러면 벡터는 속도고 속력은 스칼라지. 그 정도잖아요. 그 차이가 뭐야?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이라고 해요. 가장 원초적으로 정의를 한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런데 수학에서는 그것을 수학적 도구로 만들고 그것을 추상화시켜서 어떤 벡터들이 하는 일하고 똑같은 대수적 구조를 만들고, 걔를 벡터 공간이라고 하고 거기 있는 엔트리를 벡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행렬이 벡터가 될 수도 있고 함수가 벡터가 될 수도 있고, 아주 수학적인 대상으로 바꿔주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벡터라는 것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벡터는 내가 원했던 것은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이다 라고 하겠단 말이야. 그러면 대표적인 게 속도 같은 건데, 우리 어떤 포인트에 어떤 물체가 있어요. 얘가 어딘가로 움직여 갈 거야. 그렇죠? 그러면 얘가 곡선을 따라서 움직일 수도 있지. 하지만 도달한 위치가 이곳이야. 그렇죠? 그러면 물리적으로는 요 물체가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직선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갔다라고 표시를 해줘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을 우리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그냥 단순히 화살표 모양이에요. 그때 시작한 점,
걔를 시점, 이니셜 포인트, 끝난 점, 걔를 터미널 포인트 이렇게 이름 불러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러면 이제 수학적 대상들을 모아놓은 거야. 그러면 그놈들 간에 어떤 관계를 설정해주고 싶어요. 그것을 어렵게 말하면 수학에서 대수적 구조를 부여한다라고 해. 같다라는 것을 어떻게 약속하겠냐? 먼저 약속을 해보잔 말이야. 어떤 물리량이 똑같은 속도다라는 말은 요 지점에서의 속도가 있을 거고 요 지점에서의 속도가 있겠지.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 크기가 같을 때 얘 둘은 같은 거야. 그럼 화살표 입장에서 보면 두 화살표가 평행이동해서 일치되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벡터의 상등이라는 것, 같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정의해 주면 되겠다. 그렇죠? 그 다음 벡터하고 벡터가 있으면 그 벡터를 더해 주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더해 주면 되겠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 이니셜 포인트에서 요로 움직였어요. 그럼 얘가 요로 갔지. 그럼 요런 벡터량이 작용했다란 말이야. 이놈이 다시 요로 갔어요. 그러면 요 벡터하고 요 벡터에 의해서 물리적인 현상은 여기서 요로 간 거지. 그러면 얘를 A 벡터라고 할 거예요. 벡터는 인쇄체 소문자로 볼드로 써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조그맣게 이렇게 쓸 거예요. 이게 볼드란 뜻이야. 요게 B라는 벡터예요. 그러면 요 벡터를 A 벡터 플러스 B 벡터라고 정의해 준 게 가장 자연스럽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나온 게 벡터의 합 규칙인데 걔는 삼각형법이라고 해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냐면 요게 A면 요 B라는 벡터를 그대로 평행이동시켜요. 그래서 시점을 일치시켜요. 그러면 그림이 살짝 빗나갔지만 요 빨간 벡터하고 요거하고 같은 거예요. 평행이동했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요 까만 벡터는 요렇게 만든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에 해당하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벡터의 합을 정의해 주는 것을 평행사변형법이라고 그래. 똑같은 정의예요. 알았죠? 그래서 벡터의 합이라는 연산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의를 해주겠다. 그 다음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 벡터를 적당히 늘려주거나 줄여주거나 혹은 반대 방향으로 택해주겠다. 이것을 벡터의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그래. 상수배, 스칼라배라고 말하는데 요 파란 게 A 벡터이면 전체 요 까만 벡터는 KA. K는 이제 스칼라량이니까 실수값으로서 그냥 소문자로 쓰고 벡터 A는 벡터니까 이렇게 쓰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왜?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 이렇게 벡터를 표시를 하면 이 화살표가 평면 위에서 작용한다라고 하면 평면 벡터라고 그래요. 공간 위에서 작용한다라면 공간 벡터라고 그래.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은 방금 내가 정의하면서 두 벡터가 같다라는 것은 시점 다시 벡터의 크기는 길이에요. 화살표의 길이. 방향도 같아. 걔네 둘을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두 개의 화살표가 있어. 얘가 같은지 아닌지 비교를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응? 겹칠 거야. 그럼 하나를 들고 올 거야? 그 평행 깨지지 않고 조심히 잘 들고 와서 잘 겹칠 수 있을까? 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선분으로 표시했지만 이 선분은 길이가 없는 거예요. 폭도 없는 거야. 아니, 길이는 있지. 폭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핸들링 하는 것은 머릿속에선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이렇게 다루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겠지. 그래서 수학자들은 다른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평면 벡터로 생각을 합시다. 그럼 평면 벡터는 좌표 평면 상에다가 화살표가 있으면 이놈을 잘 평행 이동시켰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리고 나면
시점을 원점에다가 이렇게 일치시켰다라고 전제를 하잔 말이야. 그러면 이론상 얘하고 똑같은 벡터들은 모두 다 평행 이동시켜서 시점을 일치시켜 놓으면 얘하고 똑같지. 얘를 포지션 벡터라고 해요. 이거 참 못됐네. 큰일 났네. 어쩌지? 그러면 이번엔 여기가 꺼졌어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자, 포지션 벡터를 생각하면 이 포지션 벡터의 터미널 포인트는 좌표가 있지. 여기를 A1, 여기를 A2. 그러면 이제부터 이 벡터를 대수적으로 A1, A2 이렇게 쓰잔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두 벡터가 있어요. 그럼 두 벡터가 같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요 각각을 컴포넌트라 그래. 컴포넌트가 같겠지. 그렇죠? 그러면 B라는 벡터가 있는데 그놈의 컴포넌트는 B1, B2라고 가정하잔 말이야. 그러면 A is equal to B라는 말은 A1이 B1이라는 값하고 같고 A2가 B2라는 값하고 같다라고 해주면 완벽하게 이제 우리는 대수적으로 벡터를 다룰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벡터를 이렇게 성분 표시해서 이렇게 대수적으로 핸들링을 하면 이제 비로소 우리가 수학적으로 다루기 좋은 도구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더하기는 어떻게 쓰면 될까? 두 개의 벡터 삼각형 그렸다라고 생각하고 이어줬다라고 하면 이 두 벡터의 합은 각각의 성분을 더해주기만 해주면 돼요. 요게 덧셈은 실수 덧셈이야. 요거는 벡터 덧셈의 약속이고. 알았죠? KA라고 하는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은 어떻게 해주면 돼? KA1, KA2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란 말이야. 이해됐죠? 오케이. 그러면 R3라고 해요. 다시 공간에 있는 화살표라고 해. 그러면 공간에서 화살표가 있으면 걔도 똑같이 평행 이동시켜서 시점을 원점에다 일치시키면 터미널 포인트에 X, Y, Z 좌표가 있을 거야. 그 세 개의 성분을 이 벡터의 포지션 다시 그 벡터의 성분 표시라고 하고 성분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걔도 똑같이 같다라는 것은 이제 세 개의 대응되는 성분이 같아야 되겠지. 더하는 것도 우리 이제 공간에서 두 개의 벡터를 더한다라고 하면 평행 육면체 구해가지고 평행 육면체를 그려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져가면 대각선 만들어내면 똑같이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걔도 성분끼리 더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걔를 늘려줬다라고 하면 각각의 좌표를 늘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공간 벡터다라고 하면 요 자리가 성분이 이렇게 하나씩 늘어나기만 하고 여기가 다 성분이 하나씩 더 추가된 것으로 표현이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우리 요런 것을 R3 공간에서의 벡터다 라고 해요. 그러면 Rn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정하자. 이 Rn은 별거 없어. X1, Xn들의 모임이야. Xi는 실수로서. 즉 오더드 엔터플 n개의 성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요것을 우린 Rn에 있는 벡터다 라고 그냥 약속을 해버리는 거야. 당연히 4 이상이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3차원 세상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 보이지만 수학적으로 보면 2개에서 3개 늘어났잖아. 단순히 하나만 더 붙여주면 되니까 걔를 n개까지 자연스럽게 확장시키자. 그리고 나서 요것을 유클리디안 n 스페이스라고 하고 여기 있는 벡터들을 n 디멘저널 벡터라고 불러요. R2 평면 벡터, R3 공간 벡터,
n 차원 공간의 벡터, 걔를 n 디멘셔널 벡터 이렇게 약속을 한단 말이야. 알았죠? 걔를 벡터라고 해요. 예. 그런데 우리 앞에서 행렬이라는 걸 정의했죠. 행렬이 뭐예요? 내가 강조했는데 행렬 그러면 뭐? 수의 직사각 배열. A rectangular array of numbers. 그게 행렬이야. 알았죠? 직사각 배열이니까 이렇게 써도 되겠지. 이것도 행렬이지. 그쵸? 아, 이제부터 우리는 벡터를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행렬의 스페셜 케이스로. 그리고 컬럼이 하나짜리인 벡터. 벡터는 컬럼이 하나짜리인 행렬. 컬럼이 하나짜리인 행렬을 우린 벡터라고 부르고 이렇게 기호로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놈하고 요놈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았죠? 근데 우리는 앞으로 선형대수학에서는 이렇게 쓸 거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쓰려고 하면 공간 어떤 지면에다가 얘를 표시하면 X 쓰면 이만큼이 B지. 이 옆에가 B잖아. 그래서 어떨 때는 갖다가 얘를 가로줄에다 한 줄에다 써요. 그럼 공간이 소모가 없어지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하고 얘 표현은 휘뚜루마뚜루 막 쓸 거야. 그렇지만 항상 이렇게 써도 요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 요렇게 벡터들을 Rn으로 우리 확장시킨 걸 볼 것인데 걔는 R2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은 프로퍼티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우리 책 U라고 했으니까 U라는 벡터, V라는 벡터, W까지 있네. 얘네들이 모두 다 Rn에 있는 임의의 벡터들이래. 그러면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자. U라는 벡터하고 V라는 벡터하고 둘이 더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는 요렇게 더해도 될까? 왜요? 그렇지. 여기에 덧셈은 실수의 덧셈이지. 그 실수의 덧셈이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바꿔줘도 상관없단 말이야. 원래 이 정의대로 가면, 그쵸? 요게 A고 요거 B지. 그러면 요 A를 여기다가 갖다 놓을 수 있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리지. 그럼 요거하고 요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린 대수적으로 설명한다라고 하면 덧셈은 컴포넌트 와이즈 에디션인데 컴포넌트의 에디션이 전부 다 실수의 덧셈이니까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얘도 성립한다. 그래서 벡터의 덧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말해요. 알았죠? 두 개의 벡터 더하는 건 약속했는데 세 개의 벡터는 어떻게 더하죠? 두 개를 먼저 더해서 하나의 벡터를 생산하고 나머지 벡터를 더해주면 되겠지. 그런 방법은 요렇게 먼저 할 수도 있고 요렇게 먼저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얘 또한 성립하지. 왜? 실수의 덧셈이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지금 볼드 O라고 쓴 것은 제로 벡터라는 뜻이에요. Rn에 있는 제로 벡터는 각각의 콤포넌트가 모두 다 0인 거야. 그러면 얘는 위에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지. 그런데 얘는 계산 하나마나 U 자신이 나오겠지. 이런 것을 대수적으로는 덧셈 항등원이라 그래. 제로 벡터라는 게
덧셈 항등원 역할을 한단 말이야. u 벡터 플러스 네거티브 u. 네거티브 u는 마이너스 1을 곱해준 것을 네거티브 u라고 해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그 다음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과 관계지어서 u 플러스 v 한 것에다가 c를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 실수의 곱셈과 덧셈이 분배 법칙이 성립해요. 그래서 얘는 cu 플러스 cv cdu 해주면 cu du. 문제 없죠? 일곱 번째, cu를 했어요. 거기다가 다시 d배를 해줘요. 걔는 dcu 이렇게 해도 되고 cdu 이렇게 해도 되지. c하고 d가 지금 실수잖아. 그렇죠? 실수의 곱셈이 결합법칙 성립하고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임의의 벡터에다가 스칼라 1을 곱해주면 걔는 u 자신을 만들어내지. 이런 8개의 성질을 만족한다는 것은 이 연산의 규칙에 의해서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무슨 뜻이냐 하면, 만약에 여러분한테 내가 2x 플러스 3a 플러스 b는 5b 마이너스 a다. x 벡터를 구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마치 방정식 풀듯이 4b 마이너스 4a 나누기 2분의 1 이러면 된단 말이야. 그게 지금 여기서 다 만들어서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런 구조를 우리는 벡터 스페이스라 그래. 그래서 이런 연산이 가능한 오브젝트들하고 덧셈하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이런 성질을 만족해주는 그런 구조를 수학에서 벡터 스페이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오브젝트를 무엇으로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벡터의 개념들이 막 바뀔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하는 짓은 얘하고 다 똑같아. 그러니까 나중에 함수들 간에 크기도 정할 수 있고 각도 정할 수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잠깐 소개될 것이고, 하여간 이 벡터 스페이스라는 용어가 이 벡터에서 나온 거예요. 알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다 이해하고 나면 앞으로 우리가 수도 없이 쓸 벡터들은 Rn에 있는 벡터, 일반적으로 Rn 혹은 Rm에 있는 벡터들을 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x1이라는 벡터가 있고 x2라는 벡터가 있고 xr이라는 벡터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렇다라고 할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R개의 벡터가 Rn에서 가져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C1, X1, C2, X2, CR, XR 여기서 C1, C2, CR은 실수예요. 이걸 뭐라고 부를 것이냐면 리니어 콤비네이션 of X1, XR 이라고 부를 거예요. 수도 없이 이야기할 1차 결합 리니어 콤비네이션 잘 기억해야 돼요. 알았죠? 이게 첫 번째로 등장하는 벡터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때 뭐 그냥 부르기 좋아서 여기에 있는 C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보통 웨이트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렇죠? 자, 이게 A 벡터야. 이게 B 벡터야. 그러면 요거를 늘렸어. 요거는 EA 벡터예요. 그렇죠? 네거티브 B 벡터는 반대 방향의 벡터예요. 알았죠? 그러면 요 놈을 둘이
더해요. 그러면 요 벡터가 뭐야? 2a-b라는 말이에요. 그때 요런 모양들이 다 뭐야? 이것의 스페셜 케이스지. 됐어요? 그래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은 이제 앞으로도 수도 없이 사용할 것이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의 의미는 벡터들 가지고 다른 벡터들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제 C1, C2, CR을 막 움직여요. 그럼 벡터들이 막 생산하겠지. 임의의 벡터들이. 제일 간단한 것으로 보면 이거야. 여기에 요 벡터를 편의상 I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0, 1이에요. 아이고. 1, 0예요. 여기에 길이가 1인 벡터가 있겠지. 요거를 J 벡터라고 쓰고 얘를 0, 1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A, I 플러스, 여러분들 하여튼 그 문맥상 잘 봐야 돼요. 요거는 지금 벡터 표시지. 여기 있는 A하고 요 B는 내가 그냥 소문자로 썼지. 그러니까 얘는 스칼라 표시예요. 얘는 뭘까? 아니, 그러니까 얘는 내가 뭘까 해서 이퀄 써놨잖아. 그럼 그 오른쪽에다 지금 뭘 쓰려는 거야? 컴포넌트를 달란 말이야. 그 컴포넌트가 A, B지. 맞아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임의의 AB 벡터가 있어요. 평면에 있는 벡터가 있어. 걔는 I 벡터하고 J 벡터의 A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지. 그렇죠?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얘를 표시했잖아. 그러니까 I하고 J만 있으면 평면에 있는 벡터들을 모두 다 생산해낼 수 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방법이 유일해요, 실은. I하고 J의 1차 결합으로 표시해주는 A 값하고 B 값은 딱 정해져 있다고. A, B가 정해져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요 I 벡터하고 J 벡터는 아마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데, 그런 이야기도 뒤에서 다 할 거예요. 그 말은 R2상의 벡터들은 무수히 많지. 근데 요 I, J 두 개의 벡터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이야기들을 얘네들을 두 개를 핸들링해서 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건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벡터다. 그죠? 자, 이러고 나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아까 적어보죠. x1은 마이너스 3r 마이너스 4s 마이너스 2t, x2는 r, x3는 마이너스 2s, x4는 s, x5는 t, x6는 3분의 1. 아까 우리 복습하면서 했던 연립방정식의 해집합은 이렇게 표현된단 말이야. R, S, T는 임의의 실수. 그러면 이제부터 얘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X1, X2, X3, X4, X5, X6 라고 헤드를 6개의 컴포넌트로 이루어졌잖아. 그러니까 R6에 있는 벡터로 보겠다는 말이야. 알았죠? 그러면 X1은 요거, X2는, X3는 이렇게. 근데 얘는 여기 안 써지는데 있다고 가정해요. 이렇게 쓰고 싶어. 그럼 이 자리에 뭘까? 마이너스 3, 1, 0, 0, 0, 0. S가 들어가 있는 건 마이너스 4, 0, 마이너스 2, 1, 0, 0.
t가 들어가는 거 마이너스 2, 0, 0, 0, 1, 0. 여긴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3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지. 맞아요? 그러면 얘가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해집합이었는데 그 해집합은 요 세 개의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그렇죠? 거기다가 요런 하나의 얘는 그냥 A 벡터지. 어떤 콘스탄트 벡터예요. 지정되어 있는 하나의 벡터야. 그 벡터가 더해진 꼴로 표현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얘는 수학적으로 보면 이 말도 이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R3가 있어요. R3에 두 개의 벡터가 있어. 걔가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아. 그럼 얘네 두 개의 벡터가 임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만들면 벡터들이 막 생산되지. 그 벡터들을 다 모아놓으면 어떤 모양일까? 그러면 하나 더 낮춰볼게요. R3에 하나의 벡터가 있어요. 그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다 모아. 그건 뭐야? 얘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막 이렇게 하란 말이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오브젝트가 뭐야? 수학적으로 직선이라고. 그래서 R2의 한 개의 벡터에 의해서 얘를 스팬 된다라고 해. 또는 제너레이트 된다라고 해. 걔는 기하학적인 구조가 직선이란 말이야. 근데 두 개의 벡터가 이렇게 있어. 그럼 얘는 뭘 만들 것 같아? 평면이지. 그렇게 해집합이 몇 개의 벡터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기하학적 구조를 우리는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았죠? 얘는 R6에서 세 개의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에다가 전부 다 요 콘스탄트 벡터, 요 벡터를 다 더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어떤 덩어리 입체가 다시 어떤 덩어리 벡터들이 모여 있어. 성질을 만족시켜 주는 거. 여기다가 어떤 벡터를 하나 더해 줄 거예요. 전부 다. 그럼 요게 요만큼 평행 이동하는 꼴이야. 그러니까 기하학적 구조는 요 세 개의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우린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이지. 우리 이제 그런 기하학적 구조를 부여하기 위해서 해집합을 요렇게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해 주는 거. 이것을 벡터 이퀘이션이라고 하는데, 이퀘이션은 뭐냐면 이퀄이 들어가 있으면 이퀘이션이에요. 그런데 오브젝트들이 벡터들에 의해서 써져 있다 그러면 벡터 이퀘이션. 나중에 매트릭스 이퀘이션이란 말도 쓸 거야. 매트릭스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이퀄식을 매트릭스 이퀘이션. 이렇게 이름 부를 겁니다. 됐죠? 전부 벌써 저는 이 리니어 컨비네이션과 관계지어서 벌써 이야기를 다 건너뛰어서 한꺼번에 이해되게 지금 다 설명한 거야.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이런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2, 5, 6, 7, 4, 마이너스 3. 여기에다가 다시 이렇게 써요. 요 벡터를 요 벡터하고 요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것 이퀄 x1 플러스 x2가 되는 x1, x2를 찾으란 말이야. 알았어요? 그러면 요 놈을 a 벡터, 요 놈을 a1 벡터, 요 놈을 a2 벡터, 요 놈을 b 벡터라고 하면 얘는 x1 a1 플러스 x2 a2 is equal to b. b를 a1 a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해라 라고 했을 때 x1 x2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2 5 6 7 4 마이너스 3 이라고 하는 오규멘티드 매트릭스를 갖는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을 풀라는 말이에요. 맞나요? 얘는 방정식을 세워놓으면 이 방정식은 미지수가 x1, x2지. 맞아? 그러면 계수행렬은 요거 두 개의 컬럼이지.
콘스탄트 텀이 요거 있지. 그래서 요게 오규멘티드 매트릭스고 요것을 RREF로 고쳐서 해를 구하라는 뜻이지. 이해됐죠? 그래서 해봤더니 얘가 1, 2, 7, 0, 1, 2, 0, 0, 0이 나오더래요. 요거는 REF지. 내가 그냥 굳이 뭐 REF인지 RREF인지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따지진 않을 거야. 살짝 그 유치해. 에? 우리는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한 도구로서 REF가 필요하고 REF를 더 간단하게 유니크한 폼으로 끌고 가자라고 해서 RREF로 간다라는 설명을 했으니까 우린 요것만 있으면 해가 충분히 풀리지. 이것에 의해서 x2는 얼마예요? 2지. x1은 얼마예요? 3인가? 지금 이게 빨리빨리 보여야 돼. 이거가 잘 안 보이는 사람 있나요? 쑥스러워하지 말고 안 보이면 지난 시간에 강의한 거하고 다시 보기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금방 할 수 있어요. 지금 했던 요 이야기는 봐요. 요게 벡터 이퀘이션이야. 요 벡터 이퀘이션은 연립방정 요것에 대응되는 연립방정식이 있지. 근데 우리 처음부터 뭐라고 했어? 이제 연립방정식이 있으면 연립방정식에 관심 없고 이것에 오규멘티드 매트릭스가 관심이 있다라고 했지. 그러면 요것에 대해서 이런 오규멘티드 매트릭스 만드는 거 문제 없지. 그리고 나서 이것을 가우스 소거법 혹은 가우스 조단 소거법으로 해를 구하는 것까지 문제 없지. 그리고 나면 얘를 푼다는 문제는 이것에 해당되는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을 푼다는 말이고 이 오규멘티드 매트릭스를 가지고 해결한다는 말이고 새로운 건 아무것도 없고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는 용어만 붙은 거야. 그래서 이제 x1 a1 x2 a2 xn an 이런 표현은 수도 없이 쓸 거예요. 앞으로 a1 a2 an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is equal to constant vector b라는 말이야. 그러면 얘를 보면 여러분들은 a1 첫 번째 컬럼, a2를 두 번째 컬럼, an을 n 번째 컬럼, b를 콘스탄트 텀으로 해주는 오규멘티드 매트릭스를 바로 대응시킬 수 있지. 그러면 이것의 해하고 이것의 해는 같다란 말이지. 그러면 우리 이렇게 쓰여 있으면 얘는 이렇게 간주해도 되는 거야. 이것에 대한 논의는 이것에 대한 논의로 바뀐 거야. 알겠죠?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겠다란 말이야. 이제 V1, V2, VR이라는 이건 좀 이따 씁시다. RN의 벡터들이 있어요. 이놈을 이렇게 괄호치고 SPAN이라고 쓸 거예요. 이건 스팬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스팸이 아니라 스팬이야. 알았죠? 얘는 C1, V1, CR, VR, CI in R. 그러면 아마도 RN의 벡터들을 가지고 지지고 볶고 했으니까 다시 RN에 있는 벡터들의 모임이겠지. 그러니까 RN의 어떤 부분 집합이에요. 오브젝트야. 나중에 이제 얘가 서브스페이스 구조라는 갖는다라는 말을 할 것인데 V1, V2, VR이라는 R개의 벡터에 의해서 스팬되는 스페이스다라고 해요. spanned by 요 셋을 특별히 S라고 하면 S. 그래서 span이라는 말을 앞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책에는 다시 나도 이렇게 뭐 중간에 쓰다 보면 바꿔 쓰기도 할 거예요. 이 기호를 요렇게 요런 괄호를 앵글 브라켓이라 그래요. 앵글 브라켓.
이렇게 꺽쇠로 된 것을 앵글 브라켓이라고 하는데 V1, VR을 앵글 브라켓으로 해주면 요것에 의해서 제너레이트 되는 스팬드 스페이스다 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R2에서 영한인 벡터 하나가 있어요. 그럼 걔는 스패너 해주면 뭐가 생겨요? 여러분도 더워요? 나만 더운 거 아니지? 나는 떠들고 여러분 가만히 있으니까 덜 더울 것 같은데. 이 강의실이 시스템 에어컨도 아니고 지금 이 구닥다리 이런 에어컨 본 적 있어요? 우리 학교만 있을까 지금은? 하기야 옛날 내 학부 때는 지금 이 말고 여기 뭐니 여기 학생 식당 있는데 거기에 옛날 돌 건물 있었어요. 에어컨이 어디 있어? 선풍기 몇 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름에 공부해 보겠다고 학부 때 뭐 영어 공부 해 보겠다고 와서 뭐 토플도 듣고 막 그러던 시절에 가득 찼어요. 선풍기 몇 개 돌아가. 그래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어디 가도 에어컨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런데 요새는 에어컨 없으면 못 살 것 같잖아, 곧. 그렇죠? 근데 이거 생긴 지도 꽤 오래된 거지 벌써. 근데 다 공사했는데 여기는 안 했네. 다 여기 시스템 에어컨으로 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매 학기 이렇게 시작할 때쯤 2학기에 9월 이때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보니까 다음 주에 쉬대? 그렇죠? 예. 그리고 좀 있으면 뭐 축제도 하대? 그래서 9월이 훌따닥 금방 갈 거예요. 뭐 하다 그랬지? 다시 이제 잠시 더운 이야기는 나만 더운 줄 알고서는 R2에서 말로 할까?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니까. 그렇죠? R2에서 영한인 벡터가 하나가 있어요. 그럼 그 벡터에 의해서 스팬되면 걔는 어떤 오브젝트가 생기겠느냐 물어본 거야.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직선이라고 했잖아. 맞아요? 오케이. R2에 또 다른 벡터가 있어요. 그 두 벡터가 있는데 그 두 벡터가 만약에 평행해. 그러면 이 두 벡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리니어 컨비네이션은 어떻게 볼 수 있어? 폭에서 이놈을 제너레이트 하는 거지. 그러니까 또 직선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두 벡터가 평행하지 않아. 그럼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이 둘이 만들어내는 건 뭐야? 평면이니까 R2 자신이지. 세 개의 벡터가 있어요. 세 개의 벡터가 이렇게 평면에 있다라고 생각해. 그러면 이 세 개의 벡터는 요 두 개 가지고 요거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실은 얘 하나 없어도 되는 거야. 그럼 요 두 개 가지고 만드니까 기껏해야 평면밖에 못 만들어내는 거야. 평면에서 그놈 가지고 지지고 볶고 해서 갑자기 공간이 생기는 건 아니란 말이야. 이해됐죠? 그러면 벡터가 다시 제로 벡터라고 스팬하면 뭐지? 제로 벡터 하나만 가지고 스팬하면 제로 벡터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넌 제로 벡터를 가지고 스팬해주면 직선이 생겨. 두 개 하면 직선이든지 평면이든지 세 개, 네 개, n개 가봤자 다 기껏해야 평면. 세 개가 직선이 될 수도 있지. 세 개가 다 평행해버리면. 이해됐죠? R3로 가면 이제 서로 다른 오브젝트가 몇 가지 있을까? 0 하나짜리, 직선짜리, 평면짜리, R3 전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개념을 그대로 넓혀가. 그럼 R4는 지금 안 보이잖아. 그러면 제로짜리 하나로 제너레이트 된 거, 걔를 R4에서 직선이라 그래요. 평행하지 않는 두 개의 벡터, 그러면 걔는 R4에서 평면이라 그래. 이런 거 다 하이퍼플랜 이런 용어를 써요. 평면이라고 하고 세 개는 R3에서 3디멘셔널
어떤 오브젝트가 된다란 말이야. 그걸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하지만 3개의 벡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4개의 벡터에 만들어지는 거, 이렇게 자연스럽게 n개까지 똑같이 확장할 수 있다. 됐죠? 그래서 그런 기하학적 의미는 별로 뭐 이제 어려울 거 없이 자연스럽게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1차 결합이 나왔으니까 1차 결합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R, G, B 큐브. R은 레드, G는 그린, B는 블루. 그렇죠? 그러면 R, G, B 이것을 RGB 큐브라 그래요. 얘는 이제 이 큐브 안에 있는 임의의 점은 C1, 아이고 여기다 볼드로 써줘야지. C1R, C2G, C3B 이렇게 써준단 말이야. C1, C2, C3를 0과 1 사이라고 하면 이 큐브 안에 있는 벡터들이 다 생성되는 거야. 이제 C1, C2, C3를 0에서 255까지 숫자로 지정을 해요. 그러면 256 곱하기 256 곱하기 256까지의 컬러가 생기는 거야. 맞아요? 그 컬러를 생산할 때 이런 RGB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씁니다. 그럴 때 이런 1차 결합이라는 것이 응용된다 라는 설명을 살짝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 어려울 거 없죠? 됐죠? 뭐 전반적으로 서형대사이 초반에는 만만해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나는 계산을 잘해야 된다라는 요구는 안 해요. 내가 계산을 잘 못해요. 근데 계산은 계산기가 잘해줘요. 근데 계산기한테 무엇을 계산을 하라고 넣어줘야 될 줄 알아야 되지. 그 계산 결과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되지.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이 생겼으면 어떤 문제로 계산기에다 컴퓨터에다가는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이런 쪽으로 탄탄해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해하는 거에 내가 주안점을 두고 그런 쪽으로 물어보고, 시험 볼 때는 그런 이해한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간단한 계산이 필요한 것들, 그래서 계산이 복잡한 건 나도 싫어하고, 그 간단한 계산, 뭐 행렬이 사이즈가 커 보이지만 몇 번만 살짝 건드려 버리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난 이런 것들을 선호해요. 그러니까 연습 문제 뒤에 계산 이상한 거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아까 우리 이런 형태를 벡터 이퀘이션이라고 했죠. 이번에는 타이틀은 섹션이 1.4절이에요. 얘는 매트릭스 이퀘이션. A를 매트릭스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X라는 벡터를 옆에다 이렇게 붙이고 equal B 형태로 쓸 거예요. 그럼 행렬이 포함되어 있는 이퀘이션이라고 해서 우리 이런 형태를 매트릭스 이퀘이션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요게 행렬 A하고 요 컬럼 벡터는 어떻게 붙여 쓰고 요것은 무슨 의미냐,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겁니다. 네. A라는 매트릭스가 있으면 이 매트릭스는 컬럼이 있을 거예요. 그걸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n 번째 컬럼이라고 할 거예요. 편의상 A 아이들은 R, M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컬럼 벡터들이 컴포넌트가 m개란 말이지. 그래서 요렇게 묶어서 요것을 A라는 매트릭스라고 할 거예요.
그럼 얘는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내가 사이즈가 뭐라 그랬어? 행의 개수 곱하기 열의 개수. 그러니까 얘는 m by n이에요. 읽기를 by라고 읽으면 돼요. m by n. times라고 읽어도 되는데 보통 times는 보통 곱하기 할 때 이야기하잖아. 근데 이건 사이즈 할 때는 보통 그냥 m by n 이런 식으로 읽어요. 자, 여기 있는 x라는 벡터는 x1, x2, xn 컴포넌트가 n이니까 Rn에 있는 벡터예요. 알았죠? 예. 그랬을 때 define 하기를 a 쓰고 x를 이렇게 붙였을 거예요. 그리고 얘를 약속하기를 x1 a1 x2 a2 xn an 앞에서 했던 a1 a2 an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지. 그렇죠? 걔를 매트릭스 a와 x의 프로덕트, 이건 프로덕트, 매트릭스 프로덕트라는 말 쓰기도 하는데 그냥 프로덕트, 행렬과 벡터의 프로덕트예요. 알았죠? 그것을 이렇게 쓰겠다란 말이야. 그러면 1, 2, 3, 1, 1, 1, 2, 3. 그럼 얘는 뭘 뜻하는 거냐면 1, 2, 3, 1, 1, 1, 2배, 3배 해주란 말이에요. 알았죠? 그러면 얘는 결과는 어디에 붙어 있어요? 어느 스페이스에 있어? 다시 컴포넌트가 몇 개야? 다시 요 놈은 벡터인가요? A1, A2, AN이 벡터잖아. 그 벡터들을 리니어 컨비네이션 했으니까 또 다른 벡터가 하나 생길 거잖아. 근데 그 벡터가 어디에 있는 벡터냐고. RN이야, RM이야? 왜? 나를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얘를 봐야지. RM이야, RN이야? 헐. RM이지? 어려워요? 내가 쉬운 걸 되게 어렵게 설명하고 있구나 지금. 아니면 실은 대답이 너무 유치했거든. 내가 물어보기가 좀 난감할 정도로 유치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놀랬지. 어떻게 저렇게 황당한 질문을 했을까. 근데 수도 없이 이렇게 나오면서 얘가 RN이야 RM이야 이렇게 내가 막 물어볼 거예요. 그때 그냥 팍팍 보여야 돼. 이게 뭐지 무슨 말이지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거야. 요 AI들이 RM에 있지. 그놈들을 더했으면 어딨어. RM에 있지. 그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N개의 컴포넌트들끼리 더해줬잖아. 결과가 N개의 M개의 컴포넌트지. 네, 더 말 안 할게요. 그러면 이놈은 포섬 B라고 해요. 그러면 B는 RM에 있는 벡터를 가져오면 우리는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요것을 매트릭스 이퀘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 X라고 쓴 거 보니까 얘를 움직일 거예요. A가 고정돼 있어요. B가 고정돼 있어요. 이제 X가 움직일 거야. 그러면 걔는 변수로 볼 거야. 그랬더니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우리 요거는 요거래매. 그러면 이렇게 썼으면 요게 계수행렬이고 여기다가 A에다가 B를 붙이면 이게 오규멘티드 매트릭스고 그러면 얘는 요 미지수들이네. 그러니까 요게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이에요. 가장 간단한 1차 방정식은 AX equal B. 내가 첫 번째 이런 식을 썼었지.
이 모양하고 ax equal b하고 같은 구조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놓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을 다루겠다라고 했는데 이제부터 할 것은 다 요 이야기란 말이야. 첫 시간에 썼던 A1, A12, A1N 쭉 연립방정식 길게 썼잖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쓰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부터 그냥 AX equal B 이렇게 쓸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A하고 B가 주어졌어. 그때 요 X를 구해라 라는 말은 이미 할 줄 아는 거지. 다 끝난 거잖아. 연립방정식 푸는 거 알잖아. 얘가 연립방정식이라며. 그럼 내가 AX equal B를 줄 거야. A를 주고 B를 줄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X를 구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할 줄 안다고. 지난 시간에. 이해됐죠? 그러면 요것에 대한 해석을 오늘 사용한 용어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잔 말이야. 우리 아까 요 놈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Linear Combination of AI. 됐나요? 그러면 AX equal B를 만족시켜 준다라고 하면 다시 AX equal B라는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이 솔루션이 존재한다 라는 말은 요 B는 A1, A2, AN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된다란 말이지. 맞아요? 네. 그래서 AX equal B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가 던져주고 얘를 이제 여러 가지로 물어볼 수가 있다고. 그때 이 AX equal B는 컨시스턴트 하다. 컨시스턴트. 해가 존재한다는 말이야. 그 말은 이 B라는 벡터는 A1, A2, AN의 다시 컬럼 벡터라 그래. 행렬 A의 컬럼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다. 해가 없다란 말은 B는 컬럼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아니다. 이 컬럼 벡터들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주면 어떤 오브젝트가 생겼는데 거기에 없더란 말이야. B가. 그럴 때는 인컨시스턴트라고 하고 그런 용어들 안 어렵죠? 강요를 하고 있어. 자, A라는 행렬이 이렇게 생겼고 B라는 행렬이 다시 B라는 매트릭스가 뭐 B를 그냥 그 행렬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컬럼 벡터니까 컬럼이라고 해도 벡터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야. A는 매트릭스, B는 컬럼 이렇게 불러도 상관없단 말이지. 그러면 is the equation AX is equal to B consistent for all possible B1, B2, B3 그랬어요. 그럼 AX equal B라는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이 어떤 B1, B2, B3를 갖다 놓든지 간에 항상 컨시스턴트 하겠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바에 의하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B1, B2, B3라고 놓고 오규멘티드 매트릭스를 이렇게 놓겠지. 그리고 나서 얘를 엘리먼트 로 오퍼레이션에서 REF로 여기까지 고쳤죠. 여기는 리딩 원 안 만들었지. 하지만 REF로는 고쳐놓은 거지. RREF는 요거까지 1 만들고 요 위에도 0 만드는 거지. 오케이. 근데 요 놈이 있어요. 요 놈은 0이든지 0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지. 얘가 0이 아니다란 말은 무슨 말이야? 해가 없다란 말이지. 그렇죠? 그럼 해가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 요 놈이 0이어야 되지. 그러면 B1, B2, B3의 관계가 생기겠지. B1, B2, B3 이퀄 다시 요것 이퀄 제로가 되는 B1, B2, B3가 이건데
이것 이퀄 제로이면 해가 있지. 이것 이퀄 제로가 아니면 해가 없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컨시스턴트가 아니란 말이야. 요게 넌제로일 때.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연립방정식에 대한 이야기야. 그 다음에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을 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 증명까지 필요 없습니다. 자, each b in rm, rm이 rm에 b가 있어요. 그러면 요 ax equal b가 has a solution 그랬어요. 여기 지금 has a solution 그랬죠. 솔루션을 가질 때는 only one or infinitely many예요. 그래서 여기 a solution이란 말은 only one일 수도 있고 무한히 많을 수도 있고 해는 있다란 말이야. 그러면 그 말은 뭐하고도 똑같다라는 말이냐면 지금 설명한 거지. 이게 해가 있다란 말은 요 b는 a의 컬럼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며. 그게 b지. Each b in Rm is a linear combination of the columns of A. 이게 그 말이야. 이게 여기 있는 A, B, C, D가 다 똑같은 말이라는 게 이 시어럼이에요. 그 말은 column of A, A의 컬럼은 걔네들 가지고 앞에다가 SPAN이라고 붙여. 그럼 그게 스팬한다란 말이지. 그럼 그 컬럼들에 의해서 스팬해주면 RN에 있는 each B가 만들어진단 말이지. 어떤 B든지 가져오면 우리 해가 항상 있으니까. 그게 세 번째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시스템을 푼다라고 하면 그 A, B라는 오규멘티드 매트릭스를 가지고 REF를 만들어. 혹은 RREF를 만들어. 그러면 모든 컬럼이 어떻게 돼야 돼? 피벗 포지션이 돼야 돼요. 모든 컬럼이 피벗 컬럼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게 요 D번이에요. Every row A has a pivot position in every row. 각 로에 피벗 포지션들이 다 있어야 된단 말이야. 여기 피벗 포지션이 없다라면 전부 앞에는 0이고 뒤에 콘스탄트 자리에 0 아닌 게 올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거를 증명을 쓰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지 않아요. 이것도 그냥 이해야. 지금 했던 AX equal B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것을 해석할 때 AX equal B는 A의 컬럼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B다야. 그럼 B는 A의 컬럼 벡터에 의해서 스팬되는 스페이스에 있다라는 말이야. 그게 다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그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표현해서 쓸지는 이제 앞으로 다양하게 등장할 건데 그때 혼란스러워하면 안 되고 지금 완벽하게 이해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AX 이놈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계산하겠냐라는 말인데 잠깐 아까 보면 지금 요놈하고 요놈 컬럼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했더니 얘잖아요. 그러면 이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것하고 요거하고 곱하고 요거하고 곱해서 더해주면 2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1 이게 첫 번째 컬럼이지. 다시 첫 번째 로우지. 두 번째 로우는 2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여기 안 써져. 3 곱하기 1이야. 여기는 마지막은 2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1이지. 맞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요놈하고 서로 대응되는 것끼리 곱해서 더해주면 요게 생긴단 말이야. 이것을 로우 이름을 그렇지. 이건 로우라고 불러요. 로우 벡터 프로덕트. 컴퓨테이션 해주는 방법은 로우 벡터 프로덕트로 해준단 말이야. 이게 로우 벡터고 이건 컬럼 벡터지. 요 벡터하고 요 벡터의 프로덕트로 요 컴포넌트를 계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일반화 시킨 이야기가
AX는 정의하기를 A하고 X를 곱한 것에 i번째 이게 로우라는 뜻이에요. i번째 로우는 실은 뭐라 해야 돼? 얘가 하나의 컬럼 벡터니까 i번째 엔트리지. 그 i번째 엔트리는 A의 i번째 로우라는 뜻이에요. 그놈하고 X하고 대응되는 것끼리 곱해서 더해주라는 결과다. 그래서 이제 얘하고 얘하고 곱해라 라고 하면 이놈하고 이놈하고 대응되는 것끼리 곱해서 더해서 얘를 만든단 말이야. 이놈하고 이놈하고 대응되는 것끼리 곱해서 더해주면 얘가 생긴단 말이야. 알겠죠? 얘 모두 다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행렬하고 컬럼 벡터를 곱하는 것은 로우 벡터하고 컬럼 벡터하고 대응되는 것끼리 곱해줄 거예요. 거기서 자연스럽게 뭐가 등장하냐면 요 개수하고 요 개수하고 같아야 되지. 그래야지 대응되는 개수가 같아야지 대응되는 것끼리 곱해서 더해줄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컴포넌트들이 다시 컴포넌트의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곱을 정의할 때는 여기 곱해지는 거하고 요놈하고 사이즈가 다른 건 상관없어. 얘하고 요거하고 크기가 같아야 된단 말이야. 똑같이 B도 C도 다 그렇게 계산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나면 A라는 행렬에다가 U 벡터하고 V 벡터를 더해요. 그러면 다시 얘가 벡터잖아. 그놈하고 A하고 곱해줄 수 있겠지. 그 결과는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쪼개주면 되는 거야. 상수배, U라는 벡터에서 상수배, 걔도 벡터지. 그거하고 A하고 곱할 수 있잖아. 걔는 A하고 U를 곱한 다음에 전체에다가 C를 배수해 주는 거하고 똑같은 결과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를 리니어리티, 선형성, 선형적 성질, 프로덕트 AU의 선형적 성질이라고 하는데, 이 선형적 성질은 선형대수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성질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많이 등장할 것이고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 둘을 합치면 A의 C1, V1, C2, V2, CR, VR, 얘는 C1A, V1, CRA, VR 하고 같은 거예요. 요거는 요렇게 쓰는 거하고 같은 표현이라는 뜻이야. 이 두 개가 만족된다는 말은 이런 것을 선형적 성질이라 그래. 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수학적 오브젝트들, 연산이 관여됐다라고 하면 다 선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리미트 취할 때 두 함수 더한 거 리미트는 각각의 리미트 합이지. 상수배돼 있으면 상수배 앞으로 뽑을 수 있잖아. 미분한다라고 하면 각각 미분해서 더해주면 돼. 두 개 더한 것의 미분은 각각 미분해서 더해주는 거야. 적분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상수배돼 있는 거 미분, 상수배돼 있는 거 적분도 상수 앞으로 뽑아주는 거랑 다 똑같단 말이야. 이게 지금 그런 성질이란 뜻이에요. 알겠죠? 내가 노트에 보면 중간중간에 여기에 프랙티스 프로블럼이라고, 우리 책에 섹션 뒤에 가면 프랙티스 프로블럼이라고 있어요. 그게 앞에 내용 중에서 잘 이해했는지를 확인해라 라고 주는 문제예요. 다행히 얘는 그 섹션 연습 문제 뒷부분에 가면 솔루션도 있어요. 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이해가 잘 돼 있는지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더워라. 네, 1차시 여기까지 하고 지금 14분 15분이니까 30분에 2차시 시작하겠습니다.